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진명학원이 다른 학원하고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진명학원은 이제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학원을 어렸을 때 다녀봤잖아요. 무슨 어학원도 다녀봤고, 그죠? 수학학원도 다녀봤잖아요. 근데 거기는 결국 그 학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성적 올리고 선행해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진명학원의 목표는, 그 여기 진명학원 사용법이라고 써 있네요. 진명학원 사용법. 이게 불쾌하네요. 도구가 된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진명학원의 목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그 대입을 하는 곳이고, 그렇죠? 대입을 하는 곳이고, 대입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그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게 만들고 모의고사를 잘 보게 만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그 자기가 그 가고 싶은 대학에 원서를 써서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마지막 과정까지 다 이렇게 마친 다음에 실제로 그 대학에 합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붙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지금부터 비밀을 하나 얘기해 줄 거예요. 대학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원서를 쓰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원서를 쓰지 않으면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원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서를 몇 장까지 쓸 수 있는지 아세요? 수시 원서 6장 쓸 수 있고요. 예, 다 떨어지면 정시 원서 3장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까지 이제 총 그 9번, 뭐 다른 좀 특수한 대학까지 하면 한 10번 정도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그 기회를 정말 소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전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형 몰라요? 이제 이 전형이라는 말은 그 선발하는 형식이라는 뜻이에요. 학생들을 뽑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형이라는 게 총 5가지의 학생 선발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그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이렇게 이제 5가지의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4가지를 소위 말해서 이제 수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 수능만 갖고 하는 걸 이제 정시라고 하는 거죠. 수시와 정시. 그래서 이 수시 원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3, 올해가 몇 년이죠? 2016년, 내후년이 2018년, 여러분들이 2018년 9월 이 수시 원서를 이제 쓰게 됩니다. 2018년 9월에. 그러니까 몇 개월 남았어요? 2년 8개월 남은 거죠? 그렇죠? 2년 8개월 있다가 이제 수시 원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러분들의 학교를 가보면 그 금방 알게 될 텐데, 그 고등학교 이제 입학해갖고 들어온 학생들 중에, 그 여러분 4월달 입학할 거잖아요. 4월달 입학한 학생들 중에 내가 나중에 2년 8개월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써야겠다라는 것을 정하고 오는 아이가, 여러분들 한 반에 뭐 30몇 명 있다고 하면 한 반에 2~3명도 안 돼요. 그만큼 몰라요, 학생들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막 그냥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이 각 교과라는 전형, 종합이라는 전형, 특기자라는 전형, 논술이라는 전형에서 요구하는 요소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왜 똑같으면 이름을 다르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다르니까 이름을 다르게 하겠지. 그럼 각각의 전형에서 요구하는 전형 요소가 다 다른데, 이거를 갖다가 각각의 그 전형들이 어떤 전형이라는 걸 이해를 한 상태에서 나는 나중에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써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처음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부터 쭉 원서 쓰기 전까지 준비를 하는 학생과, 일단 고등학교에 들어가. 그래서 학교에서 그 중간고사 보니까 중간고사 봐, 모의고사 보니까 모의고사 봐, 어찌저찌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 아, 나도 대학이라는 데 가야겠구나. 어떤 전형으로 갈까를 2018년도 9월에 고민하는 사람과 전자와 후자와 누가 성공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전자가 높죠. 상대도 안 되죠, 그거는. 이거는 이제 그 지향성이 있는 학생들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 우리 학원에서는 가능하면 학생들이 요 그 5가지 그 전형, 수시 4가지, 정시 1가지 전형 중에서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이 그 빠른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 아이가 어떤 전형으로 그 대학을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빨리빨리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선택할 때부터 무슨 고등학교 가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선택해주는, 그다음에 추천을 해주는 그 과정까지도 사실은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성적 패턴과 중학교 때 내신 성적, 공부하는 성향, 뭐 짧은 시간이지만 관찰했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이 아이가 어떤 전형으로 가기에 유리하겠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가 이 아이한테 더 적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를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작년 겨울에 설명회를 선생님이 여러 번 했거든요. 부모님들 모시고 이런 입시란 어떤 것이다. 실제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갈 때까지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많은 6시간 동안 했나 그때? 2시간씩 3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사실 이제부터는 부모님들은 그런 거 별로 아실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왜 부모님들한테 그런 걸 설명을 해드리냐 하면 아이를 키워서 고등학교를 보내는 마당에 엄마 입장에서는 덜컥하고 이제 겁이 나요. 아,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교 간다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는 그냥 원서만 쓰면 가잖아요. 그죠? 특별한 시험이 없이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갈 때 특별한 시험 안 봤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거는 가만히 있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뽑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어플라이 해야 돼요. 대학에 주장해야 돼요. 내가 똑똑한 애라고. 당신 대학 말이야. 당신 연대야? 당신 고대야? 당신 나 안 뽑아가면 나 안 뽑아가면 후회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학생이라는 것을 대학에 어플라이 해야 대학에서 뽑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절차나 과정들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겁이 난다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설명해야 할 때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제가 뒤에서 열심히 서포트 할 테니까 제 말 믿으시고 아이 맡기시면 제가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치를 갖다가 최대한 발현하게 해서 아이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전형 요소들을 데코레이션을 잘해서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을 보내도록 할게요 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원은 이렇게 돼 있구나. 이 학원은 신뢰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엄마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죠. 서류도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여기서 서류를 만든다는 건 뭐 자기소개서를 쓴다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부상에 여러분들의 활동을 기록하게 만든다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당사자인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전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나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전형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다. 그런 것들을 얻으려면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갖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학생 설명의 이제 첫 번째 순서인데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건 계열별로 좀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뭐 문이과가 나눠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개략적인 얘기만 할 건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이제 선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들의 3명의 선배가 나오는데 이 3명 선배의 공통점은 뭐냐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 이 4가지를 다 준비했던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학생들이 이 4가지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해요. 이 2가지 정도가 확실하게 내가 이걸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었다. 1학기 1학기부터 3학기 1학기 사이에 9월달에 원서 쓰기 전에 이런 자격을 만들었다 그래도 한 2가지만 확실해도 대학은 가요. 근데 지금 오늘 나오는 학생들은 이 4가지 전형, 심지어 여기까지도 다 떨어지면 이것까지도 여기까지 다 되는 그런 학생들이고 지난번에 우리 콘서트 하던 날 선배 2명 갑자기 왔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단곡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연대에 합격한 이제 함시은이라는 여러분들 선배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는 구암중학교를 나왔고 또 한 명은 남서울중학교를 나와서 단곡고등학교 역시 이과인데 그 학생은 이제 서울대 지구환경과학과라는 자연과학대에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최종 합격한 한영주라는 이과 선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학생은 이제 구암중학교 나와서 이제 성북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고대 경제학과에 합격한 이제 권준혁이라는 선배고. 그래서 이제 우연히 또 서울, 저 연대죠, 연대. 죄송합니다. 우연히 또 이렇게 문과 2명, 이과 2명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과는 1명밖에 없고 문과는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명 다 이제 학원 생활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속을 안 썩인 건 아니고 거의 속을 썩이지 않고 이렇게 말도 참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포인트가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많이 갈 것 같아요. 이쪽에 많이 갈 것 같은데 이제 교과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내신이에요, 내신.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잘 봐서 그걸로 이제 대학을 간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종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학교 생활 전부. 이 전부라는 게 뭐냐면 뭐 내신도 있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부에 여러 가지 기록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자라고 쓴 건 자율활동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자율활동. 독이라고 쓴 건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 관련 활동, 독서 활동, 독서 이력, 수상 실적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오늘 나오는 여러분들 뭐 여기 있는 학생들의 중학교 선배일 수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고등학교 선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학원 선배인 건 확실하고 학원 안에 같이 있으니까 그 선배들이 이 각각의 활동들을 또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이 학생들이 했던 활동들을 요약을 해서 이제 서류를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오늘 여기 그게 돼 있나? 그건 안 돼 있겠죠? 그럴 기회도 있을 거예요. 실제 여기 있군요. 네, 뒤에 있군요. 뒤에 이제 읽어보시면 그런 이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했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 오늘 나오는 이과에 여기 이과 손 들어보세요. 이과. 오, 이과가 많네요. 오늘 나온 이과에 이제 한영주라는 여러분들 선배는 4개 붙었나요, 영주가? 4개 붙었나? 그러니까 하여튼 원서 넣은 데는 거의 다 붙었는데 근데 이제 이 학생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과 학생들 중에 지올 수업 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지오를 수업을 듣다가 진로가 아예 그쪽으로 바뀌었어요. 지구과학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지구과학과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의 진로를 지구환경과학이라는 그렇죠. 굉장히 좀 재밌는 학문이죠. 여러분들 지금 처음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과목을 너무 좋아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뭐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천문 올림피아드 이런 데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문 올림피아드라는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해서 천문 올림피아드에 최종 합격하는 아이들이 전국에서 20 몇 명 정도를 뽑아요. 매년 1년에 20 몇 명 정도를 뽑고 20 몇 명 중에서 이제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이러거든요.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면 이제 세계 올림피아드에 한국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올림픽이랑 똑같아요. 국가대표. 병역 면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이제 자격을 가지게 되는 그런 건데 올림피아드 그러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그렇죠? 멀게 느껴져. 그거는 좀 특별한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이제 지올 수업 듣던 애들이 1년 정도를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천문 올림피아드에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되는 아이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매년 30명은 되거든요. 매년.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이 되냐면 뭐 공부를 대단히 잘하고 이런 학생들이 끝까지 영주도 이제 그런 학생은 아니었고요. 그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말을 잘 듣는 학생이죠. 믿고 따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학생은 돼요. 지금 이번 주가 천문 올림피아드 최종 선발된 학생이 겨울 캠프를 하고 있는 주간이에요. 이번 주가. 그래서 우리 학원 학생들이 지금 3명이 가 있죠, 거기. 학원을 빠지고 일주일 동안 저기 전라도 모 천문대에 가서 천문 캠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캠프를 하는 활동들이 이제 그거 갖고 서울대학교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특기자나 종합이나 사실은 1단계가 서류인데 1단계가 서류인데 이 서류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여러 가지가. 근데 이제 대학의 입장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학생들 선발하는 입학처장이나 아니면 담당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자율활동을 뭘 했어요? 동아리 활동을 뭘 했어요? 봉사활동을 뭘 했어요? 진로 관련해서 제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책은 뭐 읽었어요? 학교에서 교내상을 뭘 받았어요? 라고 전부 다 자랑할 거잖아요, 아이들이. 자기소개서에 다 쓸 거잖아요. 제가 이런 학생, 이런 학생, 이런 학생이에요. 이 글을 보고 어이구 이런 봐라, 어이구 이런 봐 이렇게 뽑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뽑기는. 왜냐하면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걸 잘하는 학생들이 전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전교에서 10등 그러면은 그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전교에서 10등이 전국에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3만 명 있어요. 3만 명. 문과 15,000명, 이과 15,000명. 3만 명의 전교 10등이 있어요. 전교 10등 그럼 학교에서는 뭐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내가 말이야 이럴 수 있지만, 그런 학생은 그 서울권에 있는 그 10위권 대학, 서울권에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까지 10위권 대학의 전체 정원이 3만 명이 안 돼요. 근데 전교 10등만 3만 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대학 간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는 뭐, 너 어디 가고 싶어? 저 연대 가고 싶어요. 뭐, 저는 중대 가고 싶어요. 저는 한양대 가고 싶어요. 말은 쉽게 하지만 그런 대학 이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대학에 올 수 있는 그 전국에 있는 3만 명 정도의 학생들은 이런 게 다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뭔가 도드라질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그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게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제 나오게 된 선배들은 그런 걸 잘하는 학생들이죠. 물론 그걸 자기 혼자 힘으로 한 건 아니에요. 뒤에 그 선생님들 두 분 계시는데 저 두 분의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학교 다니게 되면 8층에 계신 저기 임수현 선생님하고 옆에 계신 6층에 계신 김영 선생님은 한 번씩 만나봤죠? 지금 만나고 있고, 김영 선생님이나 우리 임수현 선생님이나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게, 이런 쪽에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이런 쪽에 뭐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봉사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책을 읽어야겠다, 이런 거에서 의문이 생기고 본인의 진로에 관해서 이제 고민이 생기면 저 두 분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가만히 있어도 가끔은 부르실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는 학생을 갖다가 불러서 상담해주는 사람의 마음과 자꾸 와갖고 선생님 저 이거 알려주세요, 이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학생을 상담하는 마음, 어떤 그 마음이 더 적극적일까요?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후자겠죠, 당연히. 그래서 또 오늘 나오게 되는 이 세 학생의 또 공통점은 뭐냐면 그 뒤에 계신 선생님들을 정말 자주 찾아와서 괴롭혔던 학생들이라는 거죠. 틈만 나면 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무 좀 지나칠 정도로, 짜증날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찾아와갖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런 학생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정말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제 별무반을 굳건히 지켰던, 월화수목금토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 11시 반까지 별무반을 굳건히 지켰던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극대화시켜서 그걸 서류로 잘 만들어낸 학생들이고, 그 과정에 선생님들이 했던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준 학생들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학원이라는 데가 각각 다 이렇게 목표하는 데가 있는데, 그 우리 학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원서 쓰는 일이에요. 그 원서는 언제부터 쓰는 거라고요? 지금부터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원서는 이미 출발된 거예요. 마지막에 어느 대 무슨 과를 지원하는 절차만 그 3학년 2018년 9월 달에 하는 거지, 그 내가 그 어떤 전형으로 어느 정도의 대학을 지원하겠다라는 원서의 밑그림은 지금부터 이미 스타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학교 가서 그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멍하니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다가 1학년, 2학년 다 보내고 고3 돼서 원서 뭘로 쓰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해서, 아시겠죠? 치열하게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원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학생들을 바로 부르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 학생들이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아직 졸업을 안 한 학생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3년 선배인 거죠. 3년 선배.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리 여러분들 선배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앉아있으면 살짝 부담스럽고 살짝 떨리고 그렇거든요. 원래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여러분들 중에 한 명한테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한 30분을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기.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밝은 표정, 선배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 어린 눈빛과 밝은 표정, 그 다음에 격한 호응, 중간중간에 박수, 내지는 그 나중에 이제 또 질문하라 그러면 본인이 궁금했던 거
어떻게 이런 지옥 같은 진명으로 3년이나 있을 수 있었냐는 등 뭐 이런 그런 질문도 좋고 민경이 또 끄떡인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 그런 걸 많이 해주시면 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행사 진행하는데 아시겠죠? 그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이제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 누가 먼저 하나요? 아 시은이부터. 들어오세요. 왜 그러세요? 시은양 요새 이뻐지고 있는. 세상에. 자, 그냥 혼자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요. 아, 다 들어오라고? 무서워. 자, 맨 오른쪽에 있는 학생부터 출신 학교와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당곡고등학교를 졸업한 함시은입니다. 네, 저는 성보고 다녔고요. 네, 성보고 다녔습니다. 권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곡고등학교 졸업할 이과 한영주입니다. 세 명의 공통점은 그 현직 다 TA죠. 네. 현직 다 조교로 우리 저기 맨 끝에 있는 그 함시은 조교는 그 선생님이 영어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개인 조교예요. 수업을 백업해주는 뭐 이런 교재도 만들어주고 선생님 수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서 스타일도 잘 알고 뭐 작년에 이제 그 1년 동안 시은이가 수업 들으면서 필기했던 걸 선생님 사진으로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작년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수업하는 고3 밴드에 그 필기를 다 올려서 다른 학생들이 그 필기를 보면서 공부를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벌써 노트를 통해서. 그런 학생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 권준혁 조교는 지금 8층에서 예비고일 전담 조교인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예비고일 학생들 이제 영어 수학 다 잘하죠. 당연히 국어 더 잘하고 영어 제일 잘하고 수학은 더 잘하고 정말 잘하고 국영수 다 잘하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영주 조교는 이제 그 특기 과목은 뭐죠? 1번 지구과학 물리? 아유, 물량. 물리 안 돼요? 수학 지구과학? 수학과학 쪽에 이제 탁월한 뭐 전 과목 다 잘하죠. 전 과목 다 잘하지만 아무래도 이과고 이제 그쪽 그 소위 말하는 그 서울대 이제 일반 전형이라는 전형이 말은 대학의 그 종합 전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종합 전형을 들여다보면 이과 학생들 잘 들으세요. 그 종합 전형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특기자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을 뽑냐 하면 그 학교를 다니면서 수학이나 과학에 있어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수학과학 성적도 좋고 이런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가 이제 1단계 이제 서류를 통과를 하고 2단계에서 심층 면접을 보고 이제 그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1단계가 뭐냐면 서류인데 요건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국어 이과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내신이 1점대일 것.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1점대일 것. 그건 낮을수록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수학, 과학, 내신은 거의 1.0일 것. 1.0. 아마 영주도 한 번인가 두 번 빠졌나? 수학 한 번. 수학 한 번, 과학 한 번. 딱 5학기 동안 두 번 빼놓고 수학, 과학 전 과목이 전부 다 1등급. 그러니까 1.0에서 1.1 사이 아마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수학, 과학은 거의 1.0일 것. 그 다음에 그 교내 수상 장수가 수학, 과학 전 과목에 있어서 골고루 있을 것. 뭐 수학 경시대회, 그 다음에 과학, 뭐 물리 경시대, 화학 경시대, 생명과학 경시대, 지구과학 경시대 이런 경시대회들이 있잖아요. 교내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 아마 선생님 기억으로 1학년 때 수학 경시대 상 받았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근데 그 수학 경시대회가 윗학년이랑 같이 했던 거지.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가자마자 윗학년이랑 경시대회를 해갖고 거기서 이제 상을 받아, 은상 받았었나? 그런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경시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있죠? 없나요? 손 들어보세요. 경시 수업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 몇 명 있죠? 그러니까 경시 수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상 받아오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도 그냥 하게 듣지 마시고 수업에 다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내상이 많을 거. 그 다음에 그 이제 뭔가 수학과학과 관련된 내가 어떤 그
관심도 있고 의지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열정과 에너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뭐 제일 좋은 게 주제 탐구 같은 논문이에요. 주제 탐구는 이제 그런 걸 쓰는 건데 그런 논문도 주제 탐구도 이제 잘해서 그것도 이제 상을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뒤에 자료에 있겠지만 수학과학과 관련된 활동이 학생부에 굉장히 잘 이쁘게 버무려져 있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그 막강한 이제 교외 실적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뭐 천문 올림피아드 캠프 이런 게 이제 막강한 교외 실적이죠. 그런 게 이제 딱 결합이 되면 그 서류를 딱 보는 순간 1단계에서 서울대 교수들이 얘 얼굴은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얘 얼굴은 봐야겠구나.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1단계는 그거예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애를 불러서 얼굴을 볼까? 이걸 선발하는 게 1단계예요. 여기 이제 3명 다 그 서류 전형, 그러니까 전부 다 1단계 서류를 다 통과한 학생들인데 셋 다 또 그것도 또 웃기네요. 올해는 또 학생부 전형으로 된 특기자든 학생부 같은 서류 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인데 그 연대는 뭐였냐? 학교생활 우수자였냐? 저 교과랑 특기자 면접. 그런 거고 시은이는 에세이였고 1단계가 하고자. 하고자랑. 그러니까 다 서류 전형이에요 1단계가. 그래서 1단계 서류를 쓸 때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들이 이게 잘 버무려져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서 한 명씩 그 본인이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들과 주로 이제 비교과 쪽 그렇게 진행하실래요?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질문 많이 하세요. 뭐만 있지 말고. 박수 얘들아. 좀 편안하게 하려고요. 이렇게 서 있으면 힘드니까 일단 누구 먼저? 문과부터 할까? 이과부터 할까? 문과부터? 이과는 가서 잠깐 저기 쪽 앉아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맞춰볼게요. 일단 여기 옆에 있는 졸업 안 했잖아. 네, 아직 안 했죠. 졸업 예정인 권준혁 선배는 뭐 성보고 1등으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추천을 받아서 서울대 경제학과 지원을 했으나 안타까웠게 서울대 인재를 알아보지 못했고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경제학과 합격했고요. 또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으로 융합인재 사회계열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죠. 영어로 인사를 좀. 우리 안 하시겠다고. 좀 이따 시킬게요. 영어 인터뷰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했으니까 뭐 선배와 영어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럼 8층에 가면 그러시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신이 최종 몇 점이죠? 저 전과목은 1.13이고요. 네. 과학을 빼면 1.03입니다. 거기 보면 맨 뒤에 보면 아마 성보고 문과 3학년 땡땡땡이라고 하는 비교과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수상 경력이 되게 많죠. 그렇죠? 수상 경력이 되게 많고 그 위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되게 많은데 준혁이 말로는 여기 누락된 게 있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족하게도 학원에서 자료를 만들 때 2학기 초반인가? 작년 2학기 초반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제 2학기 때도 많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 여기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제 보통 내가 언제 진로를 결정했고 그 진로에 결정한 이후에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왔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합격한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가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저는 제 꿈이 일단 경제를 전공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저는 어렴풋이 초등학교 때부터 일단 그런 쪽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제 아버지가 그쪽에서 종사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무엇보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은 아마 중3 때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서 개최하는 경제 캠프 같은 것을 들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마음을 먹자 공부에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다음 질문이 뭐였죠? 학교 생활은 내신 관리는 어떻게 해요? 아, 내신 관리,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끔 하다 보면 내신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중간고사 2학년 초 때 딱 들어가서 중간고사 봤는데 막 망해가지고 막 1점대 후반대 나오고 그랬거든요. 평상시보다 못 봐서. 근데 마음 굳게 먹고 기말고사 때 다시 1.0으로 만회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도 못 볼 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못 볼 때 분명히 있는데 마음을 굳게 먹어라. 그러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일반고 가시니까 거기에 굉장히 잘하는 학생은 있지만 많진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기회가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 프로그램은 대체로 다 참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소서나 뭐 어떤 비교과 쓸 때도 다 대부분 좋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하는 비교과나 뭐 상들 같은 거 다 참여하시고 수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뭐 따로 뭐 공부 방법은 학원에서 시키는 건,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포하는 국어 자료나 영어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내신은. 그다음에 수학은 평상시 여러분이 하던 것과 플러스 내신 기간에 또 교재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꼭 풀어야 됩니다. 그거 꼭 풀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탐 같은 거는 그냥 교과서만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네, 무리 없이 1등급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학생부 전형이랑 특기자 전형이랑 논술 전형을 다 원서로 쓰셨잖아요. 네. 그 세 가지를 다 준비하는데 좀 어렵지 않았나요? 네, 저도 논술은 중3 겨울방학부터 들었어요. 근데 들으면서도 물론 도움은 되죠. 근데 저는 글을 쓰다 보면 나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싶기도 해서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내신이랑 정시 쪽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랬고 네, 뭐 결과적으로 네, 괜찮았죠. 그러면 어떤 점이 괜찮았어요? 일단 논술을 고대 하나 썼는데 뭐 그거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뭐 나머지 교과랑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도 원서 쓰실 때 몰빵 학생부나 뭐 논술로 몰빵하지 마시고 균등히 하는 게 좋거든요. 또 그렇게 하려면 내신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목표 높은 친구들은 처음 들어가서 내신 못 봐버리면은 나 이걸로 못 갈 것 같으니까 버리는 친구들 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했고, 근데 또 분명히 그렇게 하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조금 못 보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 굳게 먹고 하면은 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도 1학년 1학기 때나 1학년 2학기 때 좀 못했다고 하더라도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갈수록 자신의 성적을 좀 더 반전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뭐 대학 입시에서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결코 이제 내가 좀 못하는 부분이라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같고요. 뭐 질문을 아예 먼저 받을까요? 뭘 알아야 질문을 하죠, 그죠? 혹시 경영 경제 쪽에 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 이렇게 경제학과를 본안이 선택을 하셨을 때 네. 그런 약간 생각 같은 걸 알고 싶어요. 약간 그냥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 아니면 그런 걸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외에 이렇게 어떤 게 들어있나? 그러니까 왜 경제를 선택했냐고요? 그게 좀 추상적인데 제가 수학을 좀 숫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수학도 좀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제가 수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무엇보다 제가 경제신문을 자주 구독합니다.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서 재밌다 싶어서 네, 경제. 자격증 같은 거는 테셋이라고 아세요? 네, 테셋 준비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얕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높은 급수는 못 따는데 제가 좀 후회 드는 게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해보지 않은 것, 네, 그런 거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성모고에는 원래 그 경제를 지원한 학생들이 활동할 만한 동아리가 없었는데 준혁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직접 동아리를 창설을 했어요. 경제 동아리를. 경제 동아리를 본인이 이제 희망하는 진로에 관련한 동아리가 없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것도 잠깐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네, 학교 찾아보니까 경제 동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동아리를 아무래도 만드는 게 저 자신의 친구들끼리 모여서 진로 적합성도 높이고 또 아무래도 대학이 그런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도 좋아할 것 같아서 일단 마음을 굳히고 일단 선생님들께 가서 창설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봤더니 네, 인원만 조금 되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모아서 네, 한 10명 정도 같이 모여서 창설하고 같이 경제 공부했습니다. 신문 스크랩 같은 것도 하고. 또 질문. 여기 자료 뒤에 보면은 선생님이 그 모의고사 성적표를 하나 넣었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구경하지 못했을 것 같아서 내놨던 건데 수능 성적표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준혁이는 사실 내신도 전교 1등이고 뭐 공부도 잘했지만 최종적으로 수능도 되게 잘 봤어요. 수능 어떻게 나왔지? 네, 아랍어가 3등급이고 나머지 1등급 받긴 했는데 네, 전 과목 1등급을 네,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수능 공부는 뭐 수학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하면서 그걸로 되는 것 같고요. 뭐 국어도 점적천석 풀면서 그다음에 기출 많이 풀어보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영어도 기출 많이 풀고 저는 그냥 기출 같은 거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점적천석 꼭 푸시라고요. 전교 1등의 조언. 점적천석을 풀으세요. 또 질문. 그럼 뭐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일단 처음 직명 들어오면은 지금 힘든 시기라는 거 알아요. 저도 중학교 때 공부를 매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좀 힘드실 건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학원에서 아침에 전화 안 오면 좀 불안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한 몇 년 버티시면은 정상이 보이니까 그 고지 점령하실 생각하고 열심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8층에도 두개 있을 테니까 뭐 얼굴 알아보시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볼까? 이렇게 하면 돼. 포스가 다르죠? 네. 포스가 다르요 당곡고등학교 학생회 출신이고요. 네. 어디 가서나 이제 마이크 앞에 쓰는 것이 두렵지 않은 학생. 당곡고 1등이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추천을 받아서 지역균형으로 소비자 아동학과를 지원했고요. 원래 진로가 아동 관련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의 인문사회 계열 역시 영어 인터뷰를 통해서 합격을 하셨고요. 또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최종적으로 아동 가족학과 입학해서 곧 송도로 떠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그 아동 청소년학과도 합격을 해서 거의 지원한 데는 다 붙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진로 결정이나 뭐 학교 생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평소에 제 꿈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제가 성격상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꿈이 뭐다, 왜 하고 싶다, 이걸 위해 뭘 할까를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뭐 성장 과정이나 그런 걸 토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동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저개발 국가나 저소득층 가구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발생되는 그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 꿈과 진로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그냥 시간 있을 때나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많이 생각하고 관련된 책 그냥 찾아서 읽는 게 좀 버릇이 되어 있어가지고 진로 선택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가 정해지니까 제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할지, 어떤 활동, 어떤 비교과를 해야 될지도 정해졌고 학교 안에서도 제 진로랑 관련된 활동 하려고 뭐 앞서서 권준혁 학생처럼 저도 따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고3 때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진로가 딱 명확하니까 그 나머지 일들이 다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진명은 언제부터 오게 되셨죠? 진명은 2012년 11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 앉아 계신 대다수의 학생들처럼 그 7주, 6주 그 과정 할 때 그때 들어왔어요. 3년 됐습니다, 들어온 지. 학교 생활을 잘 하면서 진명 별말을 사용하는 게 어렵진 않았나요? 그게 익숙해지니까 사람이 참 무서워요. 익숙해지니까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11시 반까지 있고 집 가면 12시 되니까 너무 이게 사람 삶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딱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하면 막 애들 다 놀러 다니고 시험 끝나면 다 막 2주 정도는 뭐 홍대네 신촌이네 뭐 어디 막 다 돌아다니는데 저는 딱 시험 끝날 그 당일만 놀고 그 다음날부터는 학원을 와야 되는 게 처음에는 이게 나는 시험 이제 끝났는데 왜 또 공부해야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한 번 이겨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1 딱 처음에 첫 번째 중간고사 끝나고 안 놀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 고1 기말고사 끝나고 내가 만약에 놀게 되면 내가 쇠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한 번 딱 지키고 나니까 한 번 이게 딱 몸에 한 번 배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살면 내가 되게 죄책감 들고 조금 이게 좀 슬픈 말이긴 한데 노는데 막 죄책감 들고 좀 그런 게 있어서 3학년 때까지 약간 사실 3학년 끝날 때쯤에는 좀 힘들었거든요. 되게 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좀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그동안 2년 동안 내가 쌓아온 게 있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시험 끝나고도 막 잘 안 놀고 친구가 놀자 그래도 그냥 적당히 놀다 들어오고 2년 동안 이걸 쌓아오다 보니까 고3 끝날 때쯤에는 그동안 내가 해놓은 게 아까워서 계속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하자면 사실은 전교 1등이에요. 최종 내신이 1.1. 1.1이거든요. 그러니까 1.1이란 내신이 그냥 쉽게 나오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마음고생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해서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거 얻었는데 어떻게 좀 공부했는지. 일단 내신 공부도 있고 수능 대비 그러니까 모의고사 공부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두 공부를 나눠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나누지 않아서 공부한 과목이 수학인데 저도 똑같이 50문제, 뭐 70문제씩 매일매일 풀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스타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진명 와서 가장 후회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하다 느끼는 게 전 겨울방학 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학 문제를 한 문제를 딱 모르겠으면 1시간 고민을 했어요. 1시간 고민 안 하면 질문 안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학 촬영상에 문제가 있다고요? 안 쉬어도 돼요. 안 쉬어도 되지? 사인을 주시네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학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고1 때부터는 딱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모의고사,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모의고사 문제를 이렇게 계속 풀었어요. 그래서 내신 기간이 되면 보통 우리는 익힘책이나 학교에서 좀 프린트만 푸는데 저는 시험을 진짜 잘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1등급 변별하는 한두 문제를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맞으려면 그냥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저는 내신 대비용으로 자히스토리를 풀었고 경찰대 문제가 기출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할 때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고2, 고3 문제를 풀다 보니까 굳이 제가 모의고사를 따로 뭐 다른 애들은 모의고사 뭐 일주일 전에 갑자기 막 문제 푸는 애들도 있고 이랬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내신 때도 모의고사 대비 당연히 같이 되고 또 내신 아닐 때는 당연히 모의고사나 그런 문제 풀다 보니까 수학 실력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늘었던 것 같고 내신 수학도 어려운 문제 다 맞으면서 또 어려운 문제 계속 평소에 푸니까 모의고사 뭐 21번, 30번이 좀 되게 어려운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도 나중에는 이렇게 부담 없게 공포심 없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길러졌던 것 같아요. 수학을 내신 기간 모의고사나 뭐 그런 거 구분 없이 계속 어려운 문제 많이 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되게 실력이 많이 늘었고 국어도 저는 점적 찬석을 한 번도 안 밀리고 다 풀었거든요. 그 예비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사실 뭐 내신 국어는 좀 다르지 않냐고 하는데 저도 사실 좀 다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신 국어는 그냥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필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 위주로 공부를 하지만 막상 시험 보러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자기가 본인들이 말씀하신 것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점적 참석으로 문제 푸는 그 스킬이 길러져야지 내신 문제도 그렇게 풀듯이 똑같이 그 국어 실력 그대로 와서 푸는 거라서 저는 점적 참석이 결국에 내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과서는 한 그냥 5번 정도씩만 정독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5번 정독하고 나면 그냥 속으로 아 이제는 내 국어 실력에 모든 걸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험 임했거든요. 물론 제가 국어를 엄청 잘하지 않아서 내신에서 좀 국어 때문에 타격이 크긴 했는데 그랬어도 어쨌든 점적 참석의 힘은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진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하루에 정말 길게 투자해봤자 40분 투자하는 건데 정말 많이 늘어요. 국어 실력 정말 많이 느니까 꼭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어는 그 내신하고 모의고사가 완전 다르게 공부를 했어요. 영어야말로. 영어 저 내신이 다 1등급이 나왔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영어 본문을 다 외우면 1등급은 무조건 나와요. 보니까 제가 그 권준혁이라는 아이와도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남고는 그런 애들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저는 단고고인데 여자애들이 공부 되게 열심히 해서 저희 학교 여자애들 중에 웬만큼 한다 치는 애들은 본문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되게 괴물 같고 다시 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은 일이긴 한데 그거 다 외우면 서술형이나 객관식이나 푸는데 진짜 어려움 없고 그거 외우다 보면 또 영어 실력도 늘어요. 문장 같은 거 계속 읽고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력도 느는 것 같고 그래서 영어 내신 잘 보고 싶으면 그냥 외우세요. 어디 끊을지도 없이 계속 말씀. 그리고 그냥 저는 예비 고1 때부터 그냥 자히스토리 사가지고 고3 때까지 그냥 계속 풀었고 고2 때부터는 좀 어려운 문제 잘 풀고 싶어서 자히 프리미엄 책 사가지고 어려운 모의고사 문제 거기에 좀 경찰대나 육사 문제가 좀 껴있거든요. 그런 거 풀면서 모의고사 어려운 거 대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어요. 질문 있어? 한영 선생? 저는 그렇게 안 했다고? 네. 영어 인터뷰를 하셨다고요. 네. 네. 영어 인터뷰에 대해서 설명이라 하신 통감 아, 지금 있어요, 지금. 어쨌건 그 함신 학생도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을 다 준비를 했고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고
그리고 9월에 원서를 쓰기를 3가지를 다 썼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정시까지 갈 정도로 수능도 잘 봤지만 이 3가지 전형을 각각 조금씩 준비 과정을 얘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그 특기자 전형의 영어 인터뷰 해주시면 되죠. 먼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저는 논술 특기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생부 종합 뭐 교과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대학 전형 중에 적성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은데 일단 저처럼 이렇게 발을 많이 담궈 놓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 학교에서도 고3 가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적당히 뭐 논술 같은 거 좀 빼는 게 어떻겠냐라던가 특기자 같은 거는 왜 쓰냐 이런 말 많이 하셨어요. 힘들 텐데 하지 말라고. 그리고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발이 담궈놓은 게 많고 다 좋은 결과 얻고 싶은 욕심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다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논술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중3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3 때까지 3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2군데 논술을 썼는데 둘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입시랑 상관없이 논술은 문과 학생이라면 꼭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입시 결과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수업 듣다 보면 고1, 고2 때는 이제 그냥 선생님이 앞에서 칠판에 설명해 주시고 그냥 간단하게 어떤 방향인지 그 정도만 이제 방향 잡다가 고3 가면 본격적으로 막 이제 열심히 뭔가 스킬적으로 좀 배우고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글 쓰는 걸 원래 좋아해서 논술 시간이 그렇게 글 쓰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고 그래서 논술 글도 거의 안 밀리고 다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하실 때 요즘 시사 얘기도 많이 하시고 뭐 철학이나 뭐 그런 개념들 되게 많이 설명하시는데 그런 거 들으면서 똑똑해지는 기분이 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른 나랑 같이 좀 학교에 있는 애들보다 내가 뭔가 더 새로운 걸 많이 알고 있다는 게 기분이 좋고 학교 수업 시간이나 제가 무슨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대회 같은 거 독서록 대회 같은 거 나가서도 저는 제가 배운 내용들 거기다가도 좀 쓰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논술 입시에서는 좋은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렇게 매주 글 2,000자씩 1,000자씩 써보고 또 그런 좀 어려운 내용들을 좀 접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뭐 독서록 대회나 서평 대회에서 쓰는 글 수준도 자연스럽게 같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교내 대회에서도 되게 입상 많이 했고 글쓰기 대회에서 그 입상 되게 많이 했고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제 수상 실적의 하나로 들어가니까 논술 한다고 논술 하나만 이렇게 논술 입시 딱 이것만 연관되는 게 아니라 논술을 함으로써 학생부 종합도 도움이 되고 또 논술 제시문 같은 거 읽으면서 되게 길고 어려운 제시문인데 이거 읽으니까 비문학 독해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입시가 일단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논술 3년 한 거 절대 뭐 돈이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문과 학생들이면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주 글을 내면 인내심이 늘어요. 애들 다 떠드는데 옆에서 나는 천자를 외우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력이 이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좋으니까 글 밀리지 말고 잘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소에 좀 그랬으면 좋겠고 논술은 이 정도? 논술 약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와 내가 얼마나 맞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고대 논술 되게 잘 썼다 생각하고 합격을 예상하고 나왔는데 떨어져가지고 내가 잘 쓴 거랑 학교가 생각하는 잘 쓴 거랑 좀 다르니까 어쨌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귀찮아하면 안 돼요. 되게 다 열심히 참여하고 망설이지 말고 모든 데 발을 들여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종합에서도 이제 내신은 가장 중요하니까 내신 같은 것도 귀찮아하지 말고 열심히 영어 본문 외웠고 귀찮아하지 않고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다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합 전형 설명을 하면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별명이 질문의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저 따로 질문 공책이 있었거든요. 3년 동안 쓴. 그래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바로 거기다가 적어가지고 그냥 선생님들한테 뭐 쉬는 시간마다 갖고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도 2시간씩 남아서 질문하고 뭐 점심시간에도 가가지고 10분, 20분 쪼개가지고 막 질문하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수업 시간 좀 일찍 끝내주시면 한 5분 남았을 때 가서 막 질문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 너는 이런 데 관심이 있니?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고 그러면 선생님이 저에 대해 다시 생각해 주시고 또 그게 그 생활기록부로도 이어져 가지고 좋은 평가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면서 선생님하고 좀 관계도 많이 이렇게 좋아졌고 선생님들이 저랑 관계가 좋아지니까 여러 활동들도 저한테 막 소개도 시켜주시고 되게 좋은 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다 그 생활기록부에도 그대로 적어주셨고 또 자기소개서에도 똑같이 적어가지고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정말 중요하고 내가 조금만 열심히 적극적으로 선생님한테 다가가면 그런 거는 충분히 잘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좀만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내 대회 같은 것도 귀찮아하지 말고 나가야 돼요. 뭐 방과 후에 남아서 해야 되는 거 진짜 하기 싫은데 일단 참가만으로도 되게 의의가 있는 거고 막 독서록 대회 이런 거는 애들이 진짜 귀찮아서 참여 안 해서 그냥 평타만 쳐도 상 받을 수 있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기자 이제 특기자 얘기하면 특기자는 일단 서류랑 면접이 있었는데 1차가 서류였기 때문에 서류 먼저 설명드리면 영어 에세이를 써야 돼요. 2편을. 이게 이제 한국어 자소서랑 별도로 또 들어가는 거라서 9월 그 자소서 준비할 때 좀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여러 선생님들한테 참석을 받다 보면 어느 정도 제가 물론 영어 저는 외국 나간 적도 없고 그냥 한국에서만 살아서 영어 글쓰기 같은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학교 영어 선생님, 학원 선생님 여러분들 도움 받으면서 그냥 도움 받아가지고 극복해서 1차를 통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영어 특기자를 위해서 학교에서 영어 관련된 활동을 막 지나치게 열심히 한다던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영어 경시대회에서 3년 동안 이제 입상했던 거? 그 정도만 좀 영어 관련해서 활동이 들어갔지. 딱히 영어 특기자 전형 쓴다고 막 지나치게 뭔가 영어 관련해서 부각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학생부 종합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잘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냥 1차는 그런 서류 준비는 그런 식으로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면접 얘기했는데 면접은 제가 좀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면접 질문이 3개예요. 1번, 2번은 한국어 심층 면접이고 3번이 영어 인성 면접이거든요. 근데 한국어 심층 면접도 제시문이 다 영어로 나오고 그래프도 다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영어가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3번째 질문이 영어 인성 면접인데 저는 영어 인성 면접이 너무 무서워서 임수연 선생님이 그렇게 준비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생님 몰래 숨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모든 걸 작파하고 영어 말하는 거 연습만 했어요. 그래서 좀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하루에 아무튼 2시간씩 자면서 영어에 완전 몰입 진짜 묻혀 살았는데 사실 10분 면접 시간 중에 영어로 말하는 시간은 2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되게 가벼운 질문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부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준비는 열심히 하되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를 면접 끝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머지 8부는 한국어 심층 면접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논술 준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논술 준비하던 제 실문이 그대로 영어로 그냥 나오는 거라서 평소에 그냥 논술 열심히 하면 1번, 2번은 심층 면접은 그냥 별로 어렵게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가서도.
그래서 영어 인터뷰 저는 엄청 부담 가졌고 너무 힘들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끝. 또 질문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네. 진명 예비 고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고. 생각보다 시간 3년 진짜 빨리 지나가니까 그냥 3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지치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니 뭐 그냥 합격한 게 아니죠? 굉장히 노력했고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또 성실하게 학원생활, 학교생활 했던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과 학생들 많이 기다렸는데 우리 한영주, 컴온.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이과를 3년을 보내다 보면 말이 좀 짧아요. 저기 천상이 저렇게 말 잘하는 문과생들 다음에 여기 되고요. 잘할 수 있죠. 아니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들고 해주세요. 갈게요. 들고 해도 돼요. 영주는 뭐 지원한 데 다 붙었죠. 뭐.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추천을 받았는데 no thanks 학교에다가 저는 다른 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썼고요. 일반 전형은 지역균형과 달리 1단계의 서류를 매우 많이 봐요. 서류를 많이 봐서 이제 과고나 영재고 이런 학생들이 이과에서 많이 지원하는데 1차 서류를 당당히 통과하고 2단계 면접을 가서 이제 지구과학 면접을 봤죠. 면접을 봐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고요. 또 연세대학교는 교과전형도 1단계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통과하고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최종 합격해서 최종 합격한 다음에 특기자 전형 1단계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통과를 받고 면접을 안 갔어요. 긴장하시느라고. 아니 뭐 연대 합격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을 또 보러 갈 필요 없다면서 이제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고려대학교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도 합격을 했고 특기자 전형으로도 합격했고 그리고 맨 먼저 합격은 사실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합격했죠. 한양대 교과는 이제 쳐다보지 않고 서울대에 합격해서 이제 근처에 이제 다니게 되겠죠. 근처죠. 근처에 학교 다니게 되겠죠. 진로를 이제 결정하게 된 계기나 이제 종합전형과 특기자 전형으로 주로 원서를 썼고 학원을 준비했기 때문에 본인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질문을 받을게요. 저희가 진로를 어떻게 결정했냐고요? 그다음에 학교생활. 제가 저도 중학교 3학년 12월부터 여기 학원 다니는데 그때 처음 이과를 간다고 하니까 지올 수업을 들어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되게 비싸고 그래서 처음에 되게 거부감 들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학원을 시키니까.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처음에는 진짜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그래서 그냥 멍 때리고 2시간 멍 때리고 올라가서 내가 뭘 하고 왔나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업이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도 수업은 못 알아들어도 집중은 했어요. 집중은 했고 그렇게 계속 수업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지구과학이 재밌어진 거예요. 진짜 갑자기.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냥 계속 지구과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업 시간 열심히 듣고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 하는 내용 중에서도 재밌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꿈도 기상연구원 이런 쪽으로 가게 됐고 그게 1학년 초반이어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다 그쪽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냥 3학년 때까지 그렇게 해서 학교도 다 뭐 지구환경과학부, 대기과학과 뭐 이런 걸 썼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수학과학 내신이나 종합전형 준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특기라고요? 수학, 과학 내신은 과학은 일단 문제집을
한 과목당 한 3권씩 사가지고 다 풀었어요. 근데 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채점하고 틀린 거 맞은 거 다 그 풀이가 있잖아요. 답지에. 근데 그거를 다 옮겨 적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서술형 때도 그 답지에 있는 내용 그냥 쓰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편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마음도 놓였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 같은 거 절대 그냥 안 보면 안 되고 그것도 한 번씩 꼭 읽어보고 그리고 수학은 그냥 사실 학원에서 하는 거가 있으니까 학교 수업은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얻어가는 게 은근 많아요. 알짜가.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왜냐면 수업 시간에는 애들이 안 들어요. 학교 수학 시간에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 수학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한테도 내가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내신 기간에는 선생님이 약간 강조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공부하려고 했는데 주로 익힘책을 풀었어요. 저는 아까 함시은 학생은 같이 뭐 모의고사 공부랑 내신 공부랑 같이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내신 공부는 내신 공부, 모의고사 공부는 좀 가끔씩 이렇게 해가지고 내신 공부할 때는 익힘책을 엄청 많이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틀린 거 체크해놓고 나중에 다시 풀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학교에서 주는 거 위주로 수학 공부는 했던 것 같아요. 질문을 받을까요? 이과 많잖아. 질문. 민경아 질문해봐. 이과생들은 쑥스러워. 하세요. 몸을 비비꼬지 마시고. 없는데. 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궁금한 거 없어요? 응? 궁금한 거 없어? 그래서 하트 뿅뿅만 하지 말고. 왜 이과생들 궁금한 게 없어? 그러면 여기 어쨌건 특기자 전형으로도 합격을 했는데 특기자 전형에서 서류에서 가장 좀 많은 좀 점수를 받았던 게 아마 천문 올림피아드 경험일 거예요. 그 얘기 잠깐 들을까요? 아니면 뭐 심층 면접 얘기든. 그 특기자 전형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았던 건 아무래도 올림피아드 그거였던 것 같은데 올림피아드는 학원에서 하라고 해서 또 한 건데 사실 올림피아드 할 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되게 수업도 비싸고 그 시간도 엄청 많이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막 과제 나오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데 그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최종 선발을 할 때 내신이랑 점수를 같이 본단 말이에요. 면접 점수를. 근데 내신을 일단 좀 챙겨놓으면 거기서 점수를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문에 대해서 되게 많이 몰라도 저도 되게 몰랐거든요. 그래도 면접에서만 잘 말하고 또 선생님이 말해준 게 은근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좀 쓸데없는 수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뭔가 들은 게 있으니까 말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합격 후기를 달라고 했더니 공부한 내용은 없고 스트레스 푼 얘기 그다음에 뭐 재미나게 학교 생활을 했던가 되게 택견한 얘기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서울대가 좋아하는 인재예요. 당국고등학교에서 학창대회에서 1등하고요. 당국고등학교 택견을 가르쳐줬더니 택견에 너무 빠져가지고 사범님을 찾아가지고 따로 개인 레슨을 받고 이랬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할 얘기가 더 많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 예비고일은 다르잖아요? 네. 궁금한 거. 수학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했나 이런 거 안 궁금해? 과학은 뭐 선택했나요? 안 궁금해? 진로 결정을 뭐 봉사활동은 뭘 했나요? 이런 건 안 궁금해? 그러면 종합전형 뭐 학교 활동이랑 그 진로와 관련한 학교 활동이랑 교회 활동 잠깐 좀 얘기를 해주고 마무리하죠. 네. 제가 지구환경과학부를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일단 그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사이트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막 그 검색을 하는 데에다가 막 환경 이런 걸 쳐서 찾아봤어요. 근데
그 유해 환경을 찾아가지고 신고하고 내가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안전하게 가꿔 나가는 그런 봉사활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2학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3학년 때까지 쭉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매달 2회씩 하는 거였는데 좀 멀긴 했어요. 그래도 되게 성실하게 매주 참여를 하니까 그게 생활기록부 상에서도 보이게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봉사 시간이. 그리고 그 내용도 나쁘지 않고 또 그 캠페인 같은 것도 하니까 그런 거 봉사활동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건 제가 다 갔던 것 같아요. 그 봉사활동에서. 그래서 약간 자기 진로랑 관련된 봉사활동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또 뭐 있었죠? 투자탐구대 발표, 동아리, 영재. 동아리는 저희 학교에 이과 동아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를 들어가야 됐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사실 약간 형식적인 동아리였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지구과학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하고 그냥 공통 관심사 그런 것만 해가지고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만한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자율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 동아리가 뭐였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각자 원하는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그 분야를 서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더 많이 조사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애들 앞에서 얘기를 해주고 서로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형식의 동아리였는데 그 동아리가 되게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도 그걸 정확히 모르더라도 약간 흘려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동아리가 그래도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주제 탐구가 있었거든요. 그게 1년 동안 자기가 주제를 정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12월 달에. 근데 그거는 1년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귀찮아서 중간에 다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한 7팀? 그렇게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입상을 할 수 있으니까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하면 그것도 주제 탐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쓴 그게 전문적인 건 아니어도 그래도 약간 소논문 형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동일반 별로 강조들에게 해주고 싶은 별무반 11시 반에 나갔을 때 첫날에는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저도 적응을 했는지 나중에는 그냥 11시 반 집에 갈 시간이구나 이러고 나왔는데 별무반 되게 좋아요. 왜냐면 나를 통제해주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다. 네. 끝이에요. 이게 빨리 박수. 오랜 시간 들어주느라 고생하셨고 또 말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아까 이제 요거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뒤에 쭉 보시면은 5페이지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알아야 할 학생부 관리라는 게 있어요. 학생부라는 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쓰기도 하는데 학생부 관리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지금 방금 선배들의 얘기를 잘 들었을 거예요. 이제 학생부에서는 이제 크게 교과와 비교과가 있는데 교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뭐 구체적으로 각 과목 공부를 어떻게 되는지 내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 선배들이 많이 해줬는데요. 뭐 가장 중요하게는 성적이 대체 어떻게 기재되는지 등급은 어떻게 나뉘는지 1등급은 몇 프로고 2등급은 몇 프로인지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수행평가를 합산한다는데 나는 지금 점수가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중간고사에서 좀 못 봤던 기말고사에서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지 이런 정도의 체계는 알고 가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문과 같은 경우는 국영수 4를 반영하고 이과 같은 경우 국영수 과를 반영하니까 그것도 잘 고려해서 시험 준비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6페이지 보시면 등급별 해당 석자 백분율 나오죠? 네?
예시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있는 표는 학생기록부의 교과 영어 예시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당장 3월 달부터 학교를 들어가서 학교를 적응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는 시험은 사실은 3월 모의고사일 거고요. 3월 모의고사가 끝나게 되면은 한 4월 초 중순부터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중학교 시험과 다른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요걸 살펴보시면서 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8페이지 보시면 비교과라고 해서 학생 기록부에는 이런 내신과 같은 교과 영역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학교 생활을 잘한다 혹은 학생부 관리를 잘한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10가지 중에서 일부를 모아봤어요. 거기 출결, 수상, 자격증, 진로희망사항, 그다음 교과발달사 이건 내신이고 6번째는 독서 상황, 7번째 창의적 체험활동, 8번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각 영역들이 각 학생부마다 기재가 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먼저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특강 시작하기 맨 처음에 얘기했죠. 내가 뭘 할 건가? 내 꿈이 뭔가? 내 진로 희망이 뭔가? 이걸로 먼저 정하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지금 대학 합격해서 저렇게 후배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선배처럼 자기 이렇게 후기를 얘기하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내가 뭐 할지가 뚜렷하게 먼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해놓고 그래서 그 꿈이 분명해져야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뜻이 분명하다 하면은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과 시스템들이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뭐 독서라던가 체험 활동 같은 것들이 많이 또 결정하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모습들이 어디 나오냐면은 그 뒤에는 선배들이 준 합격 후기를 제가 편집을 한 거고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보면 고등학교 기재 예시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 샘플을 여러분한테 제공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사진이 있고 그 아래 쫙 나와 있죠.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그 다음 페이지에 수상경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런 수상 경력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저기 뒤에 있는 선배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볼 수 있는 날이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함시행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수상 경력이 한 페이지를 넘어요. 그죠? 뭐 어떤 학생은 2페이지 넘는 경우도 있어. 물론 학교에서 해당 대회가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지만 또 대회가 열렸다 하더라도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하잖아요. 선배들의 말이 계속 그거죠.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참여하는 데도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학생들에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기재되는 것이 바로 수상 경력이고요. 6번 아까 말했다시피 중요한 진로 희망사항인데 진로 희망사항이 단지 희망만 그러니까 내 진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희망 사유를 또 써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매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딱 꿈만 적는 게 아니라 그 꿈을 품게 된 이유 같은 경우도 적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7번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동, 봉진, 독 이런 식으로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체험활동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들어가는 거고 학교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항도 있지만 본인의 영역 하에 내가 뭐 자율활동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뭐 스터디를 만들었다, 동아리를 만들었다, 교외 봉사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기재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런 건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돼요. 저희하고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진로가 결정되지 못했다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고 진로가 결정되는데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하시면 그런 활동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또 필요한 활동도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교과 발달사항 이런 거 이렇게 학생부가 기재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신 나오고 그다음에 세부 특기 사항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식으로 쭉 1, 2, 3학년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독서 활동, 그다음에 종합 의견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요 학생부를 보면서 거기에 내가 이제 3월 달에 돼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학교 생활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걸 목표로 삼고서는 내가 학교를 보내고 싶다. 대회가 있다면 어떤 대회를 나가서 어떤 상을 타고 싶다. 진로에는 어떻게 내가 적어보고 싶다. 그리고 학급 회장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를 하고 싶다. 독서는 어떤 책을 읽을 것이다. 이런 걸 미리 써보는 학생기록부를 본인이 작성해 보고 그러면 겨울방학에 새롭게 다가올 것이고 3월 달에 들어가는 학교에 내가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설레임도 안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셨죠? 그리고 오늘 선배들 대화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넘사벽 선배들이죠. 그렇죠? 너무 넘사벽. 인간미가 없어. 열심히 하면 된대 막. 그죠? 근데 저 친구들 예비고일 때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었어. 응?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었어. 응? 8시 59분 되면은 위강호 선생님이 혼날까봐 두렵고, 막 심지어는 9시를 기다리지 못해서 8시 59분에 1층에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와. 그럼 뛰어가. 왜? 늦을까봐. 막 복도를 그 6층, 8층을 뛰어가는 그랬던 선배들도 있어요. 경환이 왜 되게 놀라네? 1분 정도 늦으면 안 되나요? 아니야. 늦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응? 그때는 위강호 선생님이 더 되게 강건하셨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 시절도 있었고 전전긍긍하던 시절도 있었고 뭐 모든 게 어려웠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던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랬던 학생들이 뭐 여기 딱 서가지고 3년 뒤에 1.1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저 친구들에게도 여러분과 같은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도 지금은 어려울 것 같지만 3년이란 시간을 학원을 믿고 친구들 믿고 선생님들 믿고 지내다 보면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언제든 뭐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찾아오시고 또 다른 이제 오늘이 1차 설명회라 했으니까 다음에 2차, 3차 설명회는 보다 인간적인 내신을 가지고 특기자와 논술 전형을 합격한 선배들도 모시고 여러분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